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민입니다. 언론의 보도 제한이 걸렸던 윤석열 대통령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 내외가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된 이후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이 비대위 구성 문제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 건희사랑 팬클럽 대표를 맡고 계셨던 강신업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 전국이 지금 시끄러운데요. 뭐 네. 이래저래 시끄러운데. 글쎄 말입니다. 네. 근데 뭐 이 국민의힘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일단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우리 윤 대통령님 부인 또 김건희 여사 얘기인데 이 김건희 여사님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대표를 맡으셨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사퇴하셨습니다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대통령과 이 여사님 사진이 또 공개되면서 이 경위를 놓고 또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어떻게 그게 사진이 글로 넘어가서 공개가 된 건가요? 예. 일단은 그 건희사랑에 올라왔던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었다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휴일에 김건희 여사께서 그 대통령 집무실에 소위 놀러 갔다가 네. 사진을 이제 찍었다는 것인데 네. 그것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건희사랑에 올라왔다는 것인데 그거는 제가 올린 것은 아니고 사실은 네. 예, 뭐 건희사랑에다가 누군가가 올렸던 것으로 그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유출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건사랑이라고 또 이제 건희사랑 말고 다른 건사랑. 그런 카페가 있었거든요. 네, 네이버에 있는 카페인가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먼저 올라왔던 그 사진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네, 그래서 예. 그 사진의 어떤 그 유통 경로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잘 알지 못하고요. 네. 전에 이제 그 경비견과 찍은 사진이라든지 네. 예, 그런 프로필 사진 같은 것이 있었죠. 네. 예. 그거는 이제 건희사랑의 저를 통해서 올라갔던 것이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올라갔던 것은 다 사적인 사진입니다. 그 네. 영화관 브로커. 예, 영화도 봤을 거예요. 영화관 같은 사진도 이제 제가 올렸던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공적인 영역의 비밀 사진 아니다. 예, 아니라고 봐서 네. 제가 이제 그건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건희사랑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으니까 네. 그 팬들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서비스라고 할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사진이 올라갔던 거고 네. 공적인 사진은 뭐 저를 통해서 건희사랑에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올라갔다는 것으로 말이 많았는데 네. 사실은 저번에 그 집무실에서 찍은 것도 제가 볼 때는 네. 휴일날 네. 그야말로 영부인께서 그 집무실에 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적인 사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비유를 하나만 딱 들자면 판사 부인이 네. 이 휴일날 판사가 근무하는 법정에 놀러 가서 사진 찍었다고 그래서 네. 그것이 공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과했다. 네. 그 비난이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셨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물러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지금 완전히 손을 떼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 팬클럽 관리 누가 하고 손을 뗀 계신가요? 거죠. 저는 이제 어쨌든 회장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것이 그것이 조직적이거나 네. 또 무슨 뭐 온라인 말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따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 순수한 모임이다. 온라인 모임입니다. 그리고 네. 거기는 이제 원래가 이제 페이스북 팬 페이지라고 하는 게 네. 관리자 개념으로 돼 있어요. 관리자. 저는 이제 개설자인 거고 이제 네. 관리자들을 이제 개설자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 그러면 그 관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자가 하는 일이 이상한 어떤 뭐 좀 성적인 거라든지 이상한 글이 올라오면 그걸 지운다든가 뭐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고 제가 이제 사퇴함으로써 네. 회원들의 순수한 소통의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통의 장으로 예, 남는다. 들어가 보시면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시면 별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알고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다까지 심지어 뭐 거기에 뭐 조직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 내지는 뭐 회원에 어떤 사람이 있다든가 내지는 뭐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옹호한다든가 이런 글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소통의 장입니다.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별것도 아니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김건희 여사라는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가지는 팬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건희 일거수일투족이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이슈화되고 저기 어떤 언론에 나듯이 그것도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와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의 인연 어떻게 좀 시작이 됐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좀 식상한데요. 예. 뭐 그 정치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연인으로서 저는 이제 변호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법적인 어떤 그런 좀 조언 이런 그렇죠. 것들은 좀 줍니다. 근데 그 이제 이 장애인 봉사단체인데 이 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그렇다 해서 이제 어떤 뭐 씻기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예술제 그러니까 장애인 예술,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장애인 예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여사님은 그쪽에 이제 조회가 있으니까 그 총감독, 예술 총감독 이런 걸로 이제 봉사를 하셨고요. 일종의 재능 기부. 재능 기부입니다. 저는 이제 법 재능 기부. 법 재능 기부. 예술 재능 기부. 예능 재능 기부. 그런 어떤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모임 거기에서 이제 처음 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지금 아니신 건가요? 저는 안 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물론 이제 했죠. 그 뭐 사진을 받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논란이 되고 나서 일치 안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도와드리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대구 방문 일정,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이 건희사랑에 공개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이 전혀 모르고 전혀 몰랐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 보니까 그 김재원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이제 대통령께서 대구에 오신다는 얘기 그게 이미 8월 10일 날 그 자신의 단톡방에 올라왔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8월 12일 날 가시려고 하다가 수해로 연기가 됐다. 그리고 나서 8월 26일 날 이제 가신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8월 23일 날 이미 자신의 단톡방에 올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재원 전 알고서 그냥 김재원 전 의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의원이라든지 보좌관이라든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건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자기가 거기 갖다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희사랑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대통령실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필이면 건희사랑에 올리는 바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만 나오면 뉴스가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건희사랑 회원이 올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건희사랑 관계자가 올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막 그냥 건희사랑을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이고 저까지 막 비판하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비판할 게 따로 있다. 물론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어디 대구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럼 대구시 홈페이지를 폭파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연히 누군가가 거기 올린 모양인데 글쎄 이제 거기다 올리면 주목받을까 봐 그런 건 아닐까 싶긴 한데 건희사랑과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경호 엠바고라고 대통령의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비밀로 하는데 그런 게 올라왔으니까 빨리 지워버렸으면. 근데 아마 그걸 누가 이제 지우기 전에 그 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벌써 이제 그런 게 올라왔다라는 것이 언론이 무섭지 않습니까? 참 언론이 빠르네요. 언론이 빨라가지고 언론이 김건희 여사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있다 보니까 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희사랑 해체해라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강 변호사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대구시정이나 신경 써라 라는 사람이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서로 좀 너무 이 주고받는 그 펀치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구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럼 대구시 홈페이지를 폭파해야 됩니까? 대구시장이 책임져야 되나요? 대구시장이면 대구시정에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전직 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 회원들의 소통의 장인데 그거를 뭐 해체하고 말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변호사님이 자의적으로 그걸 해체하고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그 자발적으로 모인 그 결사인데 우리 결사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권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럼 개딸들 모임을 해체하라고 그래야 되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께서 하시는 또 청꿈인가 무슨 뭐 뭐 하여튼 있어요. 그런 것들. 맞습니다. 홍문일답인가? 청년, 예. 그럼 그런 것도 다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좀 지나쳤다. 뭐 해체하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그것은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활동들이 윤 대통령에게 결국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해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좌파 프레임입니다. 그래요? 예, 좌파 프레임에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파는 이상하게 단합이 안 돼요. 그래서 좌파는 그렇게 이재명 지금 이제 대표가 됐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다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로 되는데 저는 과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그거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그러면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조목조목 한번 저를 설득해 본다면 예, 그럼 제가 권위사랑 회원들을 설득해서 저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거 해체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냥 하나의 영부인이 나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 선거운동할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나서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가 나서면 진다. 무슨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건희사랑이 만들어지고 또 건사랑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7시간 그 통화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걸크러시한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김혜경이는 법카 사용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서 저는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역전이 됐다. 여기서 역전이 됐다. 저는 영부인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 부인, 후보 부인 사이에서 역전이 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는 법카 사용 때문에 끝에 가서 굉장히 여기는 오히려 걸크러시한 면이 드러나면서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겼다고.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겼다고 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대통령께 말입니다. 그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해체 가능성이 앞으로는 없다 이렇게 뭐 그거는 될까요? 뭐 앞으로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딱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있으면 안 된다, 마치 해를 끼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건 건희사랑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어떤 압박에 의해서 그런 어떤 협박에 의해서 소위 그렇게 해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 건희사랑 회원들의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뭐 그래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뭐 그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을 그럼 마치 받아들이는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까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또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은 모두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실은 그 카페가 대통령 당선에 굉장히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그렇군요. 그리고 그 카페가 원래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카페입니다. 애초부터 그냥 김건희 여사 개인이 아니다. 거기 들어가면 대통령을 응원한 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부부 전체를 다 그럽니다. 응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윤석열 대통령 응원 카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응원 카페는 워낙 많았어요. 워낙 많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격을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목덜미 사건 등등 해가지고 그때 김건희 여사를 도와야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회원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역대 그 대통령 부인의 어떤 팬클럽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글쎄요. 저도 다 끝나고 나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현직일 때 또는 현직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경우는 저도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사모가 있기 전에 대통령 팬클럽이 있었습니까? 전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없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는 다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모습, 그것이 민주사회의 모습인데 영부인 카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대통령 카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개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냥 냅두세요. 저는 원래 자유주의자인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 롤즈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이유로도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어요.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존 롤즈의 얘기예요.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제한할 때만. 근데 김건희 카페가 건희사랑이 누구의 자유를 침해했습니까? 없잖아요. 김건희 카페가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왜
여사님과의 인맥을 통해서 누군가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다. 이런 또 얘기를 지적한 분들이 누가 이득을 봤습니까? 하다못해 네. 권위사랑 회장인 저 강신업도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았는데. 아, 그런가요? 단 한 사람도 이득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런 걸 용인하지도 않고 네. 그것을 못하도록 이 카페를 전부터 그냥 온라인 카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정치적 인맥이나 정치적 이용은 안 한다. 일체 못하도록. 아, 그리고 저조차도 제가 뭐 받았습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관심은 받고 계십니다. 아니, 얼마 전에 유튜브도 또 개설을 하셨다고. 네, 유튜브. 강신업 유튜브 개설했는데요. 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아, 그래서 네. 사실은 아까 제가 다른 방송국에 나오라면 안 갑니다. 네. 안 가는데 유튜브기 때문에 네. 저 같은 동질감. 아, 그렇죠. 강신업 유튜브 많이 같은 좀, 유튜버로서? 네, 네. 유튜브 좀 여기 잘 되길 바라고요. 네. 100만 명이 넘잖아요. 네. 저도 좀 지금 약 7만 명 넘었는데. 아유, 예. 네. 우리 저기 그리고 저를 이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아, 네. 그리고 그 카페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김건희 여사를 도와드릴 목적이고 아, 네. 그리고 어떤 그 해를 끼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 이번에 아, 이제 네. 그 올라간 걸 가지고 근데 그거는 권위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탓이 아니고 네. 그 올린 사람이 이제 거기다 올린 건데 아, 네. 그건 조금 다르게 봐주셔야 네. 됩니다. 그럼 보통 어떤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시나요? 지금 그런 거죠.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권위사랑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권위사랑에 올리지 말고 이제 다른 데 올렸으면 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권위사랑에 올리니까 김건희 여사가 거기 관계된 거 아니냐. 그 네, 올린 그렇죠. 거에. 네. 또 저는 전 회장이지만 네. 강신업 회장이 관계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오해를 오해를 받게 하는데 되겠죠. 그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우리 우파가 좌파가 그러는 거는 뭐 네. 쟤들은 원래 그러니까. 네. 근데 우파가 자꾸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네. 거꾸로 그게 윤 대통령을 도움이 안 됩니다. 아, 네. 그런 시각이.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 김건희 여사랑 봉사활동도 하고 좀 안면도 있으시고 하는데 팬클럽을 만드실 만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측면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이 그렇죠. 뭐 팬클럽을 저를 만들게 아는 될 분들은 정도로? 알지만 저는 되게 이렇게 제가 싫은 건 안 하거든요. 네. 누가 시킨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스타일이. 근데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훌륭해요. 어떤 면에서? 네, 어떤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답죠. 아, 인간답다. 약자를 위한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도 사랑하시고 아, 그렇죠. 그 동물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 분들이 되게 착해요. 아, 애완동물을 아실 겁니다. 좋아한다. 예. 네. 그래서 7마리나 이제 네. 저기 강아지하고 이제 고양이하고 기르는데. 네. 근데 그 장애인들에 대한 봉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쉬워 보여도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술 감독 하려면은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거 지도하는 건 좀 힘들어요. 예. 아, 그런 네. 거라든지 또 내지는 거기에 이제 그 물질적인 봉사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하셨거든요. 아, 네. 결국은 네. 이제 또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과시를 한다든가 뭐 우월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어요. 아, 이게 웬만한 잘난 사람- 척하는 게 이런 게 없다. 예, 이거죠. 웬만한 네. 사람 같으면 그 당시도 뭐 중앙지검장 또 검사 또 검찰총장 그렇죠.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내세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처음에는 그래요? 몰랐어요 그런지도. 예, 아, 나중에, 처음에 알지도 못했다? 예, 그렇게 연결되는지를 몰랐어요. 아. 탈하시. 예, 그분의 그 부인이다 이걸 몰랐다고요. 쉽게 예. 말해서. 아, 그만큼 거의 뭐 그런 걸 드러내거나 하는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뭐 요새 좀 드러나는 모습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활동을 좀 보면서 네. 좀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쪽에서 네. 민주당 쪽에서 좌파 쪽에서 하나의 그 악마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뭐 줄리니 예, 그러면서 예, 막 예. 완전 그래서 공격을 희한하겠죠.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할 의무가 있어요. 네, 네. 아는 사람이 침묵하면 그것이 진실이 돼 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네. 건의사랑도 만들었던 거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 정도에서 하고요. 네. 그 강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2019년 바른미래당의 인재 영입 1호로 네. 영입이 돼서 대변인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아, 지난 뭐 3년간 아마 이 정치적 풍파를 다 겪으셔 보셨는데 정말 정치 하실 만 하십니까? 저는 정치도 안 해보고 정치도 못 해보고 네. 마치 그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아, 네. 정치 못 해본 정치인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네. 그때 이제 정치 개혁하신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당시에 손학규 대표가 그 제7공화국을 주창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는 아주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 소신입니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좀 완성하고 네. 이걸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던 건데 어쨌든 뭐 대변인으로서 좀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제 뭐 정치개혁은 실패를 했다고 네. 봐야 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도 네. 어떻게 보면 정치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네. 원튼 원하지 않던 제가 네. 여의도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까 이런저런 어떤 또 뭐 소라도 있고 네. 뭐 네.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네. 예, 그런데 할 만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거 참 이거 할 만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앞으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소신 갖고 있는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그걸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응원하는 겁니다. 청와대를 이제 국민께 돌려드리고 네. 그리고 용산으로 갔다는 것의 의미를 저는 크게 봅니다. 네. 이거를 뭐 지금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의미를 줄이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중궁궐에 들어가서 있어가지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네. 오히려 이 밖에 나와가지고 특히 1층에 프레스센터를 뒀다는 거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정말 신채호 선생이 묘청의 난을 조선사의 1000년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라고 봤거든요. 아, 네. 굳이 제가 비교를 하자면 네. 거기에 비유할 만한 1층에 프레스센터를 두고 2층에 집무실을 뒀다는 거는 이 감시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정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는 다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치의 목적은 생민이고 백성을 살리는 거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다. 네. 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소통을 통해서 백성을 살리는 정치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방향이 옳다. 지금 이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하도 뭐 괴롭히는 사람들 많고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직접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네. 바깥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 또 제가 글도 쓰고 하니까 네. 이런 걸 통해서 특히 또 여기 좀 나와가지고 우리 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예. 원거리에서 네.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변호사님께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상납 등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으로 지금 네. 활동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좀 어떤 내용인지. 그건 이렇습니다. 저 이준석 전 당대표 물론 젊은 사람이고 해서 기대도 많이 걸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든지 그 전에도 이제 뭐 바른미래당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있었는데 정치의 본령과 본질에 맞는 그런 어떤 행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계속해서. 예,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성상납을 받았다, 뭐 또 이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네. 뭐 지금 많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네. 또 한동안 물러나서 옛날에도 또 이제 잘못하면 물러났다가 귀양 갔다가 오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후회를 도모하면 되는데 네. 계속해서 그것을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준석의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지 않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어렵겠다. 네. 국민의힘의 어떤 성공이 어렵겠다라고 네. 보고 그리고 막 그런 차에 마침 김성진 씨가 저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을 한 겁니다. 글쎄요. 예,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저기 네. 삼구 초려 아. 제가 3번을 거절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 전에 김소연 변호사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네.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접견을 갔었죠. 네. 갔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 2시간 반 동안 이건 맞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리를 맡은 거고 그 대리를 맡아가지고 이제 4번이나 지금 입회를 네. 했는데 그래서 네. 한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 30-40시간 됩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전체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제가 알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계속 좀 또 그걸 갖다 부인하면서 국민의힘에 또 어떤 좀 도움이 안 되고 이런 행보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진실에 입각해서 정의를 세운다. 네. 라고 하는 제 기본적인 제 그 모토거든요. 네. 좌우명이거든요. 네. 진실에 입각해서 정의를 세운다. 네. 그래서 이제 무고죄로 고발을 하게 된 거고. 근데 명예훼손으로 예, 최근에 명예훼손은 고소하신 이제 부분은? 무고죄로 고발을 하고 났는데 그 예. 후에 또 이제 저번에 이제 국민의힘과 윤핵관과 또 강신업을 같이 또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그걸로 해서 했거든요. 또 예, 그래서 명예훼손. 이제 그거는 강신업뿐이 아니라 윤핵관하고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의 당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 가지고 예.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윤핵관들이 그리고 강신업이 또 뭐 또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 이제 자신의 그 지금 수사받는 거 이 수사를 시켰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윤핵관들이 네. 시켜가지고 수사에 개입했다. 뭐 네. 이런 얘기는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그렇죠. 그건 수사에 개입했다 그러면 그리고 강신업이가 이제 또 그런 하나의 그 윤핵관들과 일종의 상통하는 가운데 이 김성진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네. 말하자면 이제 개입한 것이다 이런 쪽의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처벌을 원한다기보다도 사실관계를 밝힌다는 의미에서 네. 고소를 근데 지금 이제 법률 대리인인데 그러면 그 김성진 대표한테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어. 뭐. 근데 이건 뭐 물론 김성진 씨 얘기가 진실인지 저희도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률 대리인이시니까 김성진 씨 주장은 뭔지는 얘기하셔도 될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성상납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명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근데 부분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NCND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크게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직접 증거를 보고 직접 진술한 걸 봤지 않습니까? 네. 수사 입회를 했으니까. 네. 거기에 의하면 얘기는 길지만 성상납이 있었다는 사실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성진이가 없는 얘기를 꾸며가지고 소설처럼 써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게 디테일해요.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거의 뭐 시간 관계로 나타나요. 시간 관계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8월 15일 날 광복절입니다. 2013년 8월 15일. 그날은 그 이준석이 5시에 대전역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마중을 가요. 김성진이가 자동차로. 이제 그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픽업을 합니다. 픽업을 한 다음에 옥천에 있는 강촌 가든이라는 데로 달려가죠.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 가서 메기구이를 먹어요. 메기를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메기구이요? 메기가 이 스태미너 강장제거든요. 메기구이를 먹어요. 그걸 먹고 나서 거기서 이제 메기를 다 먹고 나서 김성진 집으로 갑니다. 여기는 또 대전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오퍼스 와인이라고 하는 좋은 그 와인을 또 하나 깝니다. 굉장히 뭐 상표까지 다 나오네요. 뭐 하여튼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또 이제 리베라 호텔, 주피터 룸 그리 갑니다. 거기서 끝나고 나서 다시 유성관광 호텔 스위트룸으로 갑니다. 이게 장소와 시간이 딱 나타난다니까요. 그렇게 다 진술을 했다. 아주 뭐 그냥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고. 지금 여기까지는 다 김성진 씨의 주장이고 그 대표는 뭐라 그런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성진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냈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몇 군데 장소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나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근데 김성진 한 사람만 있으면 저도 안 믿죠. 여기에 김성진 말고 김성진의 운전기사, 뭐 그다음에 여기 술집 주인들, 접대를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결국 이제 밝힐 텐데 제가 이제 법조인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은 뭐 유죄를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점이 2013년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오래된 일이어서 사실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법조계 안팎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성상납만을 따진다면 그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래가지고 2014년 것만 딱 떼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렇죠. 지금 22년이니까. 근데 이제 포괄일죄라는 게 있어요. 포괄일죄라는 건 뭐냐면 뭐 간단합니다. 쭉 이어서 이렇게 내부를 받았다. 2013년도 받고 뭐 14년도 받고 뭐 9년도 받고 8년도 받고 이렇게 받았다. 뭐 그러면 쭉 이어서 마지막 받은 거. 요 마지막 받은 걸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따져요. 그럼 2013년 일도 마지막 걸로 근데 이제 마지막 게 지금 이제 한 2015년 9월 달 돼요. 근데 그것도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니죠. 2015년이니까 그 7년이니까. 7년이요? 9월. 9월. 지금 아직 9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한 달 좀 덜 남았는데 물론 이제 그것은 포괄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는 뭐 수사당국과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근데 저번에 증거인멸 교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많이 그것도 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일을 증거인멸하는 게 증거인멸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판례에 의하면 앞에가 유유무죄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있어요. 가짜 사실 확인서를 작출한 것이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거기에 얘기다. 대해서 약간 좀 다른 판례가 있어요. 야, 이거 구체적인 얘기를 니까 상당히 재미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고예요. 무고. 네, 제가 무고. 고발한 거. 네. 이 무고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자신은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네. 성상납 받은 사실을 폭로한 그 가세연의 네. 강용석과 김세희를 고소한 게 있어요. 네네. 명예훼손죄로. 네. 그게 무고라고 저는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무고다. 그거는 자기는 성상납 받은 사실 분명히 알고 문제가 있거든요. 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고발한 거예요. 저는 저 3자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는 앞에 게 조금 이렇게 뭐 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뒤에 거는 뒤에 거는 빠져나가기 힘들다. 그건 저는 뭐 정상적인 직무를 판결을 한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사실 부인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그것도 했어요. 또 제가 뭐냐면 예. 이준석은 제가 좀 미울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법률가시네요. 네, 법률가니까. 접대 사실 부인행위 금지 청구 의소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런 소가 있어요. 또 민사상으로. 지금 이준석이 돌아다니면서 나 접대 받은 바 없다. 나 성상납 받은 적 없다.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요. 네. 그러면 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민사상 소를 지금 제기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로 제명해달라 그것도 이런 했어요, 것까지 제가. 예.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윤리위에 지금 촉구를 했죠. 그래서 제가 8월 16일 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네. 그리고 제명 청구를 했어요. 네. 국민의힘에다가. 네. 제명 청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니까 네. 성상납이라든지 뭐 증거인멸 네. 교사라든지 무고라든지 실정법 위반 하나. 두 번째는 품위유지 위반. 뭐 네. 개고기 양이 뭐 양도 구역이니 네, 뭐 네, 네, 등등.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 실패, 정책 실패.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하는 동안에 정치 실패. 그러니까 야당을 공격하라고 맨날 여당만 공격하고 네. 그런 거 그런 세 가지를 들어서 제가 딱 냈습니다. 네, 네. 8월 16일을 냈더니 근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네. 그 직후에 연 그 윤리위에서 예.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 절차를 열면서 네. 그 이준석에 대해서는 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잘못한 건데 어쨌든 제가 내놓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의원들이 의총을 열면서 그렇죠. 그 당원들이 징계 내는 거, 촉구를 내는 했죠. 거, 그 촉구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이제 촉발을 시킨 거죠. 예. 그렇군요. 제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징계가 추가 징계 이루어질 것까요? 이렇습니다. 저는 제명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 완전히 예, 날리는 제명됩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뭐 법원에서 뭐 다투고 할 거 없이 제명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윤리위에서. 윤리위에서 제명된다고 보는 이유가 그렇게 징계를 한번 받았잖아요. 네. 원래 21조 6항에 보면 지금 국민의힘 윤리 규정 네, 네. 거기 보면은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징계를 받을 행위를 하면 중징계, 더 큰 징계를 하는 가중처벌이 된다. 가중처벌.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성매매라든가 네. 내지는 또 그 뇌물이라든가 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성매매 했잖아요. 성상납이 성매매 아닙니까? 네, 네. 물론 분명하지는 않지만 네.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도 네. 징계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또 지금 뭐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이런 뭐 저번에도 그런 거 또 무고도 제가 이제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렇죠. 등등을 보면 저는 제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네, 네, 네. 그렇군요. 한편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이 더 큰 혼란에 좀 휩싸이게 됐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됐는데 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셨나요? 저는 예측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 법조인들은 말이죠 절차 위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의사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가 뭐 100명인데 그렇죠. 뭐 80명만 모여가지고 그거는 명확하죠. 그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 상임 전국의 전국의 그다음에 다 열어가지고 의총 열고 당원당규 개정하고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절차 위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각이다라고 봤거든요. 많은 법조인들이. 네. 그런데 실체를 갖고 예, 따졌어요. 실체를 가지고 비상 상황이다 아니다를 왜 판사가 판단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글쎄 보통은 당에서 비상이라고 생각하면 다 비상인데 아니, 당에서 하는 거지. 굳이 당이라고 판사가 너희들 비상 아니야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당원들이 한 걸 갖다가 일개 판사가 그러면 그걸 뒤집어 엎는다면 앞으로도 그거 어떻게 그러면 참 그래서 네.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당 입장에서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그 당원의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비상 상황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비대위를 하겠다라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데 네. 이게 또 법원의 결정과 또 상반돼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또 가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이제 무슨 이제 근데 법원의 이제 얘기가 네. 비상 상황이 뭔지 1, 2, 3, 4 최고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비상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 네. 이런 것들이 규정이 없으니까 일단 그 얘기를 한 건데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역으로 이제 그럼 그걸 규정한 다음에 하겠다 그러는 건데 네. 뭐 그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규정을 해놓고 나서 근데 그 형벌 불수급의 원칙. 네. 근데 이 규정을 해놓고 나서 다음에 발생하는 사항은 여기다가 대입이 가능하지만 이준석 사건은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을 이후에 만드는 거잖아. 네. 법을 이후에 만들어가지고 전에 발생한 사건을 여기 갖다 규정하는 거잖아. 소급이죠. 예, 소급이잖아 일종의. 네. 물론 형벌은 아니지만 네. 징계도 소급은 소급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게.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그 고민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을 다시 그 징계하기 위해서 네. 뭐 그런 걸 하지 말고 이준석은 제명시켜라. 이준석은 제명시키고 끝내면 끝나는 그럼 비상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니 이준석은 제명시키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하든 이준석과 관계없이 거리가 됐으니까. 예, 이준석과 관계없이 제명됐으니까 네. 거리가 된 거죠. 그걸 새로 뽑아야 예, 그러면 새로 뽑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아. 제명을 먼저 시켜라. 그럼 제명이 제명을 먼저다. 시키면 네. 모든 혼란이 끝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거예요? 제명을 먼저 시키면 없어졌는데 당 대표가 그럼 당 대표를 새로 뽑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 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일각에서는 네.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랑 좀 타협을 해서 한 번 더 끌어안는 모습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당에서는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해관들. 네, 뭐, 네. 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 수 있습니까? 고슴도치를 끌어안고 살 수 있어요? 고슴도치와 시한폭탄. 안 됩니다. 예. 아, 거의 이준석은 고슴도치 또는 시한폭탄이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끌어안을 수 없다. 끌어안으면 터진다. 아, 그렇군요. 그럼 윤핵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윤핵관이라는 말도 이거 이준석이 만든 거거든요. 네. 아니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는데 그러면 원래 이준석이가 윤핵관만 만든 게 아니라 황핵관도 만들었었어요. 황핵관. 그때는 황핵관. 황교안 핵심 관계자. 원래가 황핵관.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 아니면 다 이인자를 핵관이에요? 핵관이라고 불러.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왜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었냐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준석의 마인드에는 자기가 이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주위에 얼씬거리는 놈은 전부 다 채워내고 자기가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제갈공명이야. 네. 그래서 비단 주머니를 3개 갖고 있어 내가. 네. 내가 비단 주머니를 3개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제갈공명이니까 말하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야. 네. 이것이 이준석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이준석의 어떤 실패는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아. 네. 이준석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은 왜 더 잘났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가.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실책들 검수완박, 그다음에 뭐 문자 메시지 유출, 구급 공무원 이런 여러 가지 실수를 해서 사실 지금 당 혼란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러나야 됩니까? 거기 물러나야 됩니다. 거기 물러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핵관이기 때문에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저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윤핵관이라는 건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누군가는 핵심 관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나 우리 여기 있죠. 지금 우리 조선일보에도 누군가는 핵심 관계자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윤핵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잘못한 게 많고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나눠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적 다툼이 이어질 앞으로 이제 뭐 것으로 지금 맞습니다. 보이는데 써야 될 게.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이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는 좀 언제쯤 나올 거라고? 글쎄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그전에도 제가 촉구를 했는데 지금 언제 6차 참고인은 6차까지 조사를 하고 막상 피의자로 지금 여기는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곡에 가가지고 뭐 득의양양 지금 또 우길승천 비 오는 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곧 소환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공소시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소환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냐하면 앞에 게 있지만 무고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고 고발해놨지 않습니까? 또 명예훼손죄도 고발해놨고 어떻게 소환을 안 합니까? 소환 안 하면은 또 이거는 국민들의 질타가 그렇죠. 소환 조사를 하는데 결과는 일단 공소시효 때까지 기소든 아니든 뭐든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할 거다.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이미 소환만 하면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1차 처리를 준비를 해놓고 있을 겁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도 혹시나 경찰 조사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가요? 뭐 제가 이제 그런 경찰 조사를 입회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네. 그게 기반해 가지고 추가 징계를 저는 자신 있게 청구하셨던 것이죠. 그렇군요. 네.
아유 오늘 재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강신학 변호사 하면 다들 건희사랑 이 대표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그 법률 분쟁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데 오늘 시청자분들 몰랐던 아주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